소개받은 천연등입니다. 앞에서 사실 말씀하시는 것들과 비추어 보니까 한편으로는 되게 비슷한 주장을 제가 하는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들리기 따라 상당히 보수적인 주장을 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해서 나중에 그 토론 시간에 또 흥미진진해질 것 같은데요. 일단 근데 구글을 서치해가지고 로봇 러브를 검색해봤습니다. 그 중에 이제 사진 하나를 이제 가져온 것인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로봇이 남성이기 때문에 남성 로봇이 이제 여성 사용자와 이렇게 뭔가 어떤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찰나인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로봇 러브라고 하는 게 로봇과의 사랑? 복잡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로봇과 사랑할 수 있을까인데 지금 이 전체 주제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문학의 길을 묻는 거잖아요. 근데 그 얘기는 인문학이 뭔가 답을 해줄 거라고 기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사실 인문학이 이렇게 항상 좋은 답을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특히 이제 철학자로서 철학은 늘 좋은 질문을 던지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항상 얘기하기 때문에 좋은 답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 얘기 중에 하나는 더 좋은 질문을 교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로봇과 사랑할 수 있을까? 당연히 로봇이 뭔지, 사랑이 뭔지를 정의하기에 따라 다릅니다. 옆에 사람을 만약에 로봇이라고 정의하시고 우리가 손잡는 걸 사랑이라고 정의하시면 우리가 둘을 손잡으면 로봇과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정의에 많은 게 달려 있는 것인데요. 근데 사랑도 어렵고 사실 로봇도 어렵죠. 사랑부터 조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사랑의 특성을 세 번째 사실 함축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들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평가적이거나 규범적인 것은 아니고 사랑의 등급을 나누거나 이거 진짜 사랑 아니야 이렇게 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통상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할 때 가지고 있는 직관을 약간 포착해 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로는 어려운 말 써 있는데 그냥 나의 행복, 내가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것이 타인에게로 연장돼가지고 그러니까 타인이 슬퍼하면 나도 좀 슬프고 타인이 좀 즐거우면 나도 즐겁고 이렇게 나의 안녕과 상대방의 안녕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여야 된다라고 하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이게 안 됐으면 사실은 사랑하는 관계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로봇과 이 질문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로봇에 대해서 로봇을 돌봐주고 싶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 다음에 때로는 로봇으로부터 뭔가 사랑을 받고 싶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등장하는 거잖아요. 두 번째로는 사실 1번만 가지고선 이게 예를 들면 우정인지 사랑인지 구분할 수 있다면 만약에 우정과 사랑을 구분할 수 있다면 나의 안녕과 상대방의 안정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그게 구별이 안 됩니다. 우리가 그걸 구별하고 싶다면 뭘 해야 되냐면 한 가지 조건이 더 필요한데 그게 우리라고 하는 것을 위라고 하는 것을 형성을 해야 됩니다. 일종의 이제 공동의 주체성 혹은 공동의 정체성을 형성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 그것을 향해 추구해 나갈 때 그것을 사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확장되기도 하고 또 나의 일부가 변형되기도 하는 과정을 거쳐야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혼자 자율적으로 독장적으로 할 수 있는 결정들의 일부는 사실 양보해야지만 비로소 사랑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조건이 통상 필요하다고 얘기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의 초점은 사랑 자체라기보다는요. 사랑을 하려면 결국 안녕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 적어도 한 가지 조건이 굉장히 중요한데 감정적인 교류 같습니다. 그래서 감정적 교류라고 하는 게 인간과 이 인공물 혹은 로봇 사이에 가능한가라고 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감정이라고 하는 게 인간에게 굉장히 고유하고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게리 카스파로프가 저기 IBM 딥블루한테 져가지고 채편이 이제 기계한테 진 건데 그때 이제 표정을 보시면 왼쪽은 사실 아무런 표정이 없습니다. 그죠? 기계는 아무런 표정이 없고요. 인간은 뭐 감싸지고 경이롭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뭐 손톱도 물어뜯고 이렇게 하고 있죠. 이거는 퀴즈쇼에서 우승했을 때, 제퍼디라고 하는 퀴즈쇼에서 우승했을 때인데 사실 가운데 있는 기계는 아무런 뭐 표정이 없고요. 인간은 뭐 약간 떨떠름한 표정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세도는 굉장히 재밌습니다. 왼쪽 위에 상단에는 3번을 연속으로 져가지고 그래도 뭔가 이렇게 대담하게 그리고 뭔가 굉장히 영웅적인 대사로 참 느껴지기도 했는데 오늘 패배하긴 했지만 인간이 진 게 아니라 이세로 진 게 아닌가 이렇게 뭐 얘기하기도 하고 오른쪽에는 4번째 판 이기는 판 들어가기 전에 왼쪽 밑에는 이제 이기고 나서 인간은 이제 이렇게 다양한 얼굴, 다양한 표정, 다양한 감정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중국의 그
바둑의 세계 챔피언이라고 하는 커제인데요. 알파고가 그 다음에 커제랑 했습니다. 커제는 졌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고 운 그런 장면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은 감정을 갖고 있는 존재인데 기계는 과연 그러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묻는 거예요. 이성 능력 혹은 계산 능력에서 자꾸 기계한테 추월당하는 것 같으니까 인간은 우리는 감정이 있잖아. 이게 얼마나 중요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그래서 한 철학자가 이제 존 썰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아마 공부를 좀 해보신 분들은 중국어반 몽변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한 걸 유명한데 왓슨은 자기가 이건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미치오 카쿠라고 하는 미래학자, 물리학자가 계신데요. 이분은 왓슨은 승리의 기쁨을 모른다. 수고했어, 맥주 한잔 하러 가자 이렇게 얘기해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문제는 최근에 기술이 발달하면서 과연 감정이 인간 고유의 것인가? 사실 인간 고유의 것은 아니죠. 동물도 우리가 다 감정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동물적인 것인가? 기계도 가질 수 있는가인데요. 기술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어떤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 카메라로 얼굴을 찍으면 여러분들 일부가 지금 어떤 그 감정 상태인지를 뉴트럴한지 지루한지 재밌는지 이런 것도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뭐 다양한 종류의 감정 소위 소셜 로봇 혹은 이모션 로봇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과의 감정 교류 가능할까? 이 흐름을 제가 조금 더 천착을 하고 싶은데, 결국 정서적인 교류가 당연히 여러 형태가 있을 텐데 그 중에 핵심은 교감의 핵심은 결국 엠퍼티, 그러니까 뭐 공감이기도 하고 때로는 감정이입이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요. 그 상대방의 감정을 마치 나의 감정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상대방과 저는 달라야 하는 다른 개체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야 되고요. 그게 없이도 그냥 내가 너인지 너인지 내가 너인지, 지금 무슨 말이죠 제가? 내가 너인지 네가 나인지 이런 구분이 없으면 사실 이런 엠퍼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지만 그가 느낀 감정을 내가 비슷하게 느끼는 경우예요. 대리적으로 공감이라고 하는데, 일단 문제는 로봇 자체가 사실 만들어져 있지 않으니까 로봇과 사용할 수 있을까? 그 로봇은 이미 어떤 규정된 존재처럼 보이지만 적어도 세 종류로 나눠보면 일단 현재 있는 로봇들, 가까운 미래에 올 로봇, 그리고 아주 먼 미래에 올 로봇. 지금 현재 있는 로봇은 다 어디 있을까요? 대부분 다 공장에 있습니다. 공장의 로봇팔들이에요 다. 지금 로봇들은 사실은 감정적인 교류를 하기 굉장히 부적합합니다. 가까운 미래에 올 로봇들이 지금 좀 전에 보던 사진들이 디벨롭 발전될 것들이고요. 아주 멀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주 먼 미래에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과 충분히 닮아있다. 그러면 사실 그 인간이랑 하는 것과 똑같은 관계를 맺지 못할 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고 좀 믿습니다. 근데 두 가지를 이제 따져보고 싶은데, 첫 번째는 가까운 미래에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두 번째로는 먼 미래에 논리적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등장할 거다라고 하는 걸 함축하지 않거든요. 그 두 가지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예, 단기적으로 일단 공감하려면 저도 감정을 가지고 상대도 감정을 가지고 상대방이 어떤 감정을 느끼면 그 감정을 저의 감정처럼 느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세상 자체가 어떤 감정을 느껴야 됩니다. 슬프고 기쁘고 뭐 억울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뭐 행복하기도 하고 등등등. 그런데 현재 개발되고 있는 소셜 로봇들을 보시면 사실은 감정의 패턴을 딥러닝 같은 걸 통해 가지고 파악하는데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표정 분석하는 거 보면 상당히 높은 정확성으로 거의 하고, 제스처도 보려고 하고, 이 목소리 톤 같은 것도 분석합니다. 그래서 아마 빠른 시간 내에 굉장히 좋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신체 비슷한 걸 이제 만들면 그 우스꽝스러운 동작도 할 수가 있고 표정도 지을 수가 있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감정을 인식해가지고 적당한 감정을 아웃풋을 내놓는 그런 것들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강조하고 싶은 거는 감정을 스스로 갖고 감정을 느끼는 것하고 상대의 감정을 파악해가지고 그거를 어떤 신체적인 표현으로 드러내는 것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AI 학자들 만날 때마다 가끔 얘기하는데 잘 이해를 못하세요. 왜 이런 부분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르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가질 수 없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네, 언젠가 가질 수 있겠지만 단기간에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대상들을 상당히 고려하고 아끼고 때로는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금방 의인화를
잘 합니다. 이 뭐 몇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이 아이보라고 하는 애가 사실은 시력도 잘 안 좋고 행동도 뭐 몇 가지 안 되고 꼬리 흔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여성 사용자들이 이 아이보를 키울 때 욕실에 들어갈 때 반드시 문을 닫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사실 아이보는 볼 줄 몰라요. 근데 이거를 마치 이제 그 인간 비슷한 걸 어디다 투사를 하는 것이죠. 왼쪽 그림은 많이 보셨을 텐데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라고 하는 그룹에서 우리 로봇이 얼만큼 훌륭한지를 테스트하려고 옆에 그 연구자가 발로 뻥 찹니다. 발로 뻥 차면은 그 사족보행 로봇인데 얘가 휘청휘청거리다가 균형을 탁 잡아요. 아주 놀랍게. 근데 사람들이 그 댓글에 로봇을 학대한다. 뭐 이렇게 막 어떻게 이렇게 심하게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댓글을 막 답니다. 그러니까 그 휘청거리는 동작 자체가 상당히 강아지나 말이 막 휘청거리면서 그렇게 휘청거려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다가 동물에 대한 감정 같은 걸 이입을 해가지고 보는 거죠. 오른쪽에 거는 이제 아이보 같은 강아지 로봇이 더 이상 AS가 안 돼가지고 어떻게 처치곤란일 때 폐기 처분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신사에 가가지고 공동으로 장례식을 이렇게 치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일본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어떤 로봇에다가 애착을 갖기도 하고 의인화를 잘 합니다. 근데 저는 이걸 이제 유혹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진정하게 그들이 감정을 가진 것이 아니고요. 사실 우리도 압니다. 정말 저것이 감정을 가졌냐? 예를 들면 얘가 윌슨이 감정을 가졌냐? 아무도 얘라고 대답하지 않아요. 근데 실제로 하는 행동들을 보면 마치 그것이 감정을 가진 존재처럼 행동을 막 합니다. 저는 뭐 이걸 어려운 용어로 그냥 이렇게 이상하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있냐 물어보면 없다고 하는데 실제로 한 행동들은 다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문제냐? 그냥 사실 로봇 친구 있으면 좋잖아요, 그죠? 로봇 애인도 있으면 좋고, 로봇 강아지 있으면 좋고, 애인 피곤하고 친구 사귀면 그 맨날 그 타협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뭔가 인간관계에 맺으려면 나의 것을 늘 포기해야 되고 늘 타협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어떤 친밀감도 느끼고 사실 이득이 많은데 그게 왜 문제냐 질문할 수가 있는데 적어도 철학적으로 볼 때 몇 가지 좀 우려되는 점들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고 첫 번째로는 당연히 이 기만 문제인데 실제로 있지 않은데 있다고 생각하는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또 뭐랑 연결될 수 있냐면 그 로봇을 만든 제조사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제조사는 그 로봇과 제가 믿는 친밀한 관계를 뒤에서 조작하거나 때로는 통제하거나 때로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용자가 일종의 착취에 통제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사실 이건 이제 어떤 게 원인이고 어떤 게 결과인지 잘 알 수 없는데 진정성 위기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진짜 사람들과 맺는 관계가 사실 피곤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로봇 상태 원하는 게 뭐냐? 그러면 싫은 소리 안 하고 나한테 잘해주고 좀 까칠하게 안 하고 짜증 안 내고 내가 하자는 대로 다 하고 이런 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일종의 감정 노동을 잘 해줄 수 있는 그러나 적법하고 그러나 저렴하게 그런 거를 원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만들고 싶은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고 반대로 또 그런 걸 원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문제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세 번째는 결국 이제 로봇의 감정 능력을 심어주려면 그걸 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보시면 사실 그러니까 이 표준화되거나 전형적인 것으로 이렇게 수렴되기 마련입니다. 다양한 걸 다 포착하지 못하니까. 그러면 감정이 갖고 있는 굉장히 독특성, 그러니까 개인마다 좀 다를 수 있고, 그죠? 맥락이 다 다를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포착이 안 되는데, 그 왜 우려하냐면, 만약 이게 이제 일반화가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로봇이 딱 찍었을 때, 표정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너 표정이 왜 그래? 나 굉장히 즐거웠는데? 아닌데, 너 즐거운 표정이 아닌데? 또 왜 표정이 이래? 즐거우면 이렇게 표정을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상하지 않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전형적이거나 표준적인 것들이 강제되는 문화라고 하는 것과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한번 해보고요. 장기적으로는 저는 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고 보는데 진짜 실현될 거냐? 우리가 로봇과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보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좀 바꿔보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이 대목인데요. 로봇과 사랑할까라고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필요하냐?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관계는 피곤한데 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은 누구 있으면 좋겠는데 뭐 강아지 됐든 아니면 사람이 됐든 간에 또 한편은 진짜 사람을 부르치는 건 너무 힘든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로봇이 진짜 사람같다 생각해 보세요. 진짜 사람처럼
짜증내고 내가 뭐 이렇게 밥 먹으러 가자고 하면 오늘 배 안 고프다고 하고 짜장 먹자고 하는데 짬뽕 먹자고 하고 이렇게 그런 로봇을 바라시나요? 그러니까 로봇 군인을 막 우리가 우주도 보내고 이제 원자 발전이 문제가 되면 거기도 보내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죠? 걔가 감정을 막 가져가지고 막 두려워 떨면서 정말 가야 되나 이렇게 애걸복걸 하는데 우리가 너도 애국심을 가져야 되잖아. 너도 구성원이잖아. 가 이렇게 하면 그 애국심에 불타가지고 막 그 달나라도 가고 이렇게 하는 로봇을 바라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로봇을 원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가 되면 사실 인간이랑 다를 게 없잖아요. 네. 그런 거를 바라진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 과연 우리가 어떤 로봇과 어떤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가, 이거를 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질문이 로봇과 사랑할까? 어떤 로봇과 어떤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가? 이렇게 물어보자.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답을 드리기보다는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보는 그런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실 아까 제가 애국심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관련된 얘기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게 인간과 똑같이 감정을 느끼는 로봇이면, 근데 그 감정을 만약에 느껴버리면 걔가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도덕적으로. 하기 싫은 거 억지로 시키면 사실 요즘에 권리론을 그대로 적용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항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기 싫은 걸 억지로 시킬 수 없거든요. 걔를 강제로 노동시키면 노동 착취가 되는 것이고요. 걔를 강제로 감정 노동시키면 그것도 착취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사람들이 적법하게 감정 노동을 시킨다라고 한 표현, 이상한 표현을 썼는데 무슨 말이냐면 감정을 갖진 않지만 감정을 인식하고 반응하게 만들면 걔가 진짜 느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착취는 아니지만 우리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방식으로 이 상업이라고 하는 것이 발달하지 않을까. 우리는 감정을 교류하고 싶은 존재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할 수 있는 대상이 많지 않습니다. 감정을 정말 이렇게 교류할 수 있는 존재가 드물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시간 동안 대부분의 감정을 그런 감정 로봇들과 교류를 한다. 그리고 진짜 인간을 만나서 감정을 교류하는 경우는 굉장히 제한돼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이제 사실 말씀하신 그 문제가 바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게 왜 문제냐? 미래 사람이 그렇게 살 수도 있는 거지, 사람들이. 그건 참 같이 평가를 하기 어려운 문제긴 한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예를 들면 공동체의 가능성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실은 내 주변에 로봇 몇 명이랑 같이 살고 가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좋은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제한돼 있어서, 그러니까 내 집단 보면서 오는 것이 우리 편한테 공감하고 상대편은 적으로 규정하니까 한편에 공감하면 상대편은 적이 되는 그런 메커니즘이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편가르기에 매우 잘 활용될 수 있고,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게 상대를 나와 다른 존재로 분열시키고 극화시키는 데 작동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기도 하거든요. 공감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사회가 돌아가면 공동체라고 하는 게 가능할까? 민주적 공동체가 가능할까? 그러니까 적어도 타인의 고통에 이렇게 반응하고 공감할 수 있을 때 저는 제대로 된 민주적 공동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진짜 일상적으로 로봇과 교류를 하는 그런 사회가 온다. 그러면 과연 그런 게 가능할까? 이런 우려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